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는 언론을 잘 활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20대에서부터 이 패널로 이 말하자면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 매체 저 방송에 출연하면서 SNS 활동도 활발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준석의 정치 바탕은 여의도보다는 오히려 여의도의 방송가에 있다. 국회의원은 못해도 방송에 대해서는 꽉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준석은 오늘은 이 방송 저 방송, 또 내일은 또 저 매체 이 매체,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에도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저격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 매체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준석과 이 매체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기자들과 오랫동안 만났고 오랫동안 소통하고, 이 기자들이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기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연배도 비슷한 기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이준석은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 이런 비판,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이게 제명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자, 언론들이 마치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린 듯이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 징계를 받으니까 일제히 이준석 관련 기사를 쫙 이렇게 뽑아 쓰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준석 관련된 기사들이 쫙 이렇게 연결돼 나옵니다. 이준석은 윤리위에 징계할 경우에 사법 방해다, 재판 보복이다, 또는 여 지도부가 검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유엔에 제소할 것이다, 가처분 선제 공격은 아니다, 미사일 안 쏘면은 요격 안 한다, 자, 무리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가처분 신청한다, 가처분 신청은 방어적인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준석에 관련 글들이 기사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낸스 투데이가 오늘 이준석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이준석 관련 기사가 쫙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 이준석 관련,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을 코테이션 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계속 기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준석이가 여의도 바닥, 언론 바닥을 사실상 장악했다 할 정도로 이준석의 입장에서 이준석 보도를 해왔다. 지금까지도 이 당의 갈등 문제, 이른바 윤핵 관의 문제라거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에서도 이 이준석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또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마치 이준석이가 큰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자, 이거 보면 제가 언뜻 봐도 지금 수십 가지 언론 인터뷰가 이 기사가 이준석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준석의 이 홍보 마치 매체인 것을 자처하듯이 이준석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발언을 장황한 해설과 함께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준석에 대한 제명적으로 가닥을 잡자 마치 이준석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언론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이버 뉴스 섹션에서는 이준석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사의 기사가 수십 건에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홍보 대행사가 마치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의뢰한 그런 모양 같다라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의 이 송준표 대구시장도 모든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준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일렀건만 이렇게 하면서 자,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자, 본인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다, 이 신군부나 이 양도구역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인데 이거 유엔에 제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당에서는 징계의 자유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정당의 정치 행위를 사법기관으로 가져가게 돼서 너무나 송구스럽다. 자, 이준석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 수년간 언론사들의 이런 현상을 보면 마치 이준석과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는 이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나치게 홍보성 정보를 이준석 위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의도 바닥에 이준석이가 어떤 정치를 해왔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언론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돈독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과 아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되 오히려 이 언론들이 불편해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야 할 길이라든지 또는 이 야당의 불편해, 야단이 어려운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언론들이 딱 잡기 좋은 발언들, 윤핵관 발언들, 이런 거, 대통령 관한 발언들, 이런 걸 딱 띄워가지고 갈등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항상 그 중심에 있다. 이런 언론 프레이를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언론 노조들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를 장기화하려는 이 수단에서 이준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런 언론을 통해서 언론 생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윤석열 공격이나 또는 윤핵관 다른 공격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갈등 국면을 만들어왔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법부가 정당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당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이 아닌 내용적인 부분을 법원이 관여하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법부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삼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는 겁니다. 이미 이 허영 경희대학교 이 헌법학 원로 교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그게 적법인가 불법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적법 불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절차가 민주적인 거 아닌가 이걸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내규도 갖고 있고 규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당이 스스로가 그걸 관리하고 자체할 수 있는 조직인데 그걸 사법부에 판사 한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금 이 이준석이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퇴출될 경우에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야말로 이 이준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준석은 그들을 또 이용하고 이 언론사들은 또 이준석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준석의 발언을 키워가지고 계속 또 패널로 또는 인터뷰로 SNS로 이 지금 집권 여당을 공격할 것 아닌가 이런 이 구도가 설치되고 있는데 설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준석이가 온라인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준석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과정이나 노원에서 3번이나 떨어지면서도 정치 생명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당 대표에 당선될 당시에 홍보나 언론 플레이한 이 뒷배에 대한 의구심마저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준석 뒤에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당규에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준석의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에 이준석 문제는 매듭되어지고 그럼에도 이 찌질한 언론사들과 이준석과의 이런 이 협작 또는 합작에 의한 이 국민의힘 흔들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미 공적인 무대에서 배제가 된 말하자면 당 대표가 아닌에서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거는 허공에 대고 메아리 고함을 지르는 메아리 소리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